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시어머니께서 제 밑반찬을 드시며 매번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물으실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직장을 그만둔 지 1년, 가정주부로 있는 동안 요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요리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상담사로 일하면서 늘 바빴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자신이 음식 솜씨가 별로라는 걸 아시고 대부분 반찬을 사다 드셨다는 시어머니께서 제 요리를 좋아해 주시니 더욱 기뻤죠. 남편도 제 요리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남편의 동생이 있어요. 시동생이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동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했죠. 동서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눈빛이 차갑다고 느꼈지만 가족이니까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동서의 목소리였어요. 지금까지 직접 연락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의외였죠.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하는데 회사 사람들도 오고 특히 대표님까지 오시기로 했다며 긴장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리를 잘한다고 시어머니께 많이 들었다며 집들이 음식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동서와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거든요. 결혼식 이후로 몇 번 만났지만 항상 어색했어요. 동서는 제가 가정주부라는 것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종종 보였거든요. 꼭 한 번씩 제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곤 했죠. 하지만 결국 승낙했어요. 가족인데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번 기회에 동서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죠. 토요일이 되었어요. 오후 2시 약속대로 동서의 집으로 향했어요.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깔끔했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답게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죠. 동서가 문을 열고 저를 맞이했어요.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동서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거기엔 제법 많은 요리 목록이 적혀 있었죠. 불고기, 잡채, 해물파전, 간장게장, 갈비찜. 꽤 정성이 필요한 메뉴들이었어요. 음식이 좀 많다고 했더니 동서는 대표님이 오시니까 신경 쓰인다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말투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동서가 진심으로 제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느꼈죠.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를 살펴봤어요. 다행히 필요한 재료는 모두 준비되어 있었어요. 먼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갈비찜부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요리가 하나둘 완성되어 갔어요. 동서는 가끔 와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어요. 저는 묵묵히 요리에 집중했고 점점 풍미 좋은 음식 냄새가 집안에 퍼졌죠. 오후 5시 30분 거의 모든 요리가 완성되어 갈 무렵 현관벨이 울렸어요. 시동생이었죠. 밝은 성격이었던 시동생은 주방으로 와서 도울 일이 있는지 물었지만 동서는 제가 다 해주고 있다며 별로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 다시 초인종이 울렸고 이번엔 회사 동료들이 오기 시작했죠.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음식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는 소리가 들렸고 동서가 그들을 맞이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음식을 식탁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테이블은 금세 풍성한 음식들로 가득 찼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감탄했어요. 동서는 멋쩍게 웃기만 했어요. 저는 뒤에서 조용히 마지막 요리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동서가 목소리를 높여 모두의 주목을 받았어요. 오늘 와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특히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신 대표님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대표님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왠지 낯이 익었어요. 그리고 동서가 저를 쳐다보더니 저희 파출부 이모가 요리를 참 잘하세요. 덕분에 이렇게 풍성한 상이 차려졌네요. 라고 말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제 귀를 의심했죠. 파출부 이모라고요?
동서는 언제나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아마 또 저를 기분 상하게 할 목적으로 한 말이었겠죠. 동서의 소개에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어색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대표라는 분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혹시 오은정 선생님 아니신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제서야 그분이 누군지 알아봤죠. 김 대표님.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연지의 아버지였어요. 아, 김 대표님. 저도 모르게 인사를 건넸어요. 김 대표님은 곧바로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순간 동서의 표정이 하얗게 변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벌어졌죠.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김 대표님이 다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대표님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연지는 어떻게 지내요?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교도 무사히 졸업하고 지금은 취업해서 잘 다니고 있어요. 가끔 선생님 얘기를 하곤 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 대표님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기뻤어요. 연지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었죠. 저는 예전에 상담사로 일할 때 연지를 맡았었어요. 사춘기가 심하게 왔던 연지는 항상 삐딱한 시선과 잦은 가출로 아빠를 힘들게 한 아이였지만 제게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아이였어요. 엄마의 빈자리가 컸던 연지는 저를 통해 많이 변하고 아빠와의 관계도 개선되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왜 여기서? 김 대표님의 의문이 담긴 질문에 시동생이 나섰어요. 제가 시동생의 형수라고 설명했죠. 김 대표님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란 듯한, 그리고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럼 방금 파출부라고 한 것은?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동서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죠. 동서는 더듬거리며 말하려 했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상담사로 일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고 최선의 방향을 찾으려 했던 그 시간들. 김 대표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집들이 한다고 해서 요리를 도와주러 왔는데 아마 동서가 조금 긴장한 것 같네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동서를 직접적으로 질책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 대표님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제게 동서라면 가족이 아니냐면서 왜 동서가 저를 파출부라고 했는지 의아해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동서를 향한 실망감이 느껴졌죠. 시동생이 나서서 동서가 농담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설명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어요. 특히 김 대표님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죠. 농담이라고 해도 가족을 그렇게 소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군요. 김 대표님의 직설적인 말에 분위기가 더욱 얼어붙었어요. 동서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죠. 저도 최대한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음식이 식기 전에 다 같이 먹자고 제안했죠. 사람들이 조금씩 음식을 먹기 시작했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특히 김 대표님은 계속해서 동서를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김 대표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우리는 발코니로 나갔어요.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죠. 김 대표님은 연지 이야기를 하며 제가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도 연지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에 기뻤죠. 하지만 김 대표님은 오늘 상황이 당황스럽다며 동서가 저를 파출부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가자고 했지만 김 대표님은 가족을 그렇게 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집들이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김 대표님은 떠나기 전에 동서에게 짧게 인사를 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다음 날 남편이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며 전했어요. 시동생은 많이 미안하다고 했대요. 동서는 특히 김 대표가 제 옛 내담자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에 완전히 멘붕이 왔다고 했어요. 남편의 말로는 동서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특히 김 대표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는데 이번 일로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서가 걱정되기도 했죠.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시어머니께서 연락하셨어요. 동서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날 집들이 이후로 회사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특히 김 대표가 동서를 차갑게 대한다고 했죠. 시동생도 걱정이 많다고 하셨어요. 동서가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요. 한 달 후 동서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죠. 정말 회사에서 동서를 따돌린 걸까요? 그 책임이 저에게도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김 대표님께 직접 연락을 해보기로 했어요. 예전에 상담소에서 받았던 연락처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 주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김 대표님이 제안한 카페는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죠. 김 대표님은 연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어요. 연지가 이번에 승진도 했다며 나중에 시간 되면 연지도 만나보라고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동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김 대표님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지만 동서가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는지 물었죠. 김 대표님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그날 일 이후로 동서를 보는 시각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고요. 오히려 동서에게 기회를 더 주려고 했지만 동서가 너무 예민해져서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했어요. 김 대표님은 제게 한 가지 말을 해주었어요.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동서가 저를 그렇게 소개한 것은 동서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동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동서가 회사를 그만둔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고 저는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새 직장에 출근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면서 주말에 같이 식사하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요리 배운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요. 주말이 되어 동서의 집을 방문했어요. 남편과 함께요. 문을 열자 동서가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동서의 표정이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밝은 미소였죠. 거실로 들어가자 식탁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보였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동서는 요리 학원도 다니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배웠다고 했어요. 제 솜씨에는 못 미치지만 열심히 준비했다고요. 식사를 하면서 동서는 자신의 새 직장 이야기, 요리를 배우게 된 과정 등을 즐겁게 들려주었어요. 동서의 모습은 전과 달리 겸손하고 따뜻했죠. 식사가 끝난 후 동서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우리는 작은 발코니로 나갔어요. 동서는 저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좋은 조언을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항상 자신의 커리어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알았다고요. 동서는 제가 상담사로 일했다는 것도 몰랐고 김 대표님 같은 분이 저를 그렇게 존경한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했어요. 자신이 정말 편협했다고 말이죠.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어요. 동서는 새 직장에 잘 적응했고 우리 가족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동서는 이제 제게 요리도 배우고 가끔 고민 상담도 하는 친동생 같은 존재가 되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 덕분에 가족이 더 화목해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동서가 많이 변했고 요즘은 시어머니께도 자주 연락하고 음식도 가져다 드린다고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김 대표님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말에 연지가 집에 오는데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요. 저도 연지를 만나고 싶었기에 바로 승낙했어요. 토요일이 되어 김 대표님의 집을 방문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활짝 웃으며 연지가 반겨줬어요. 눈앞의 연지는 제가 기억하던 반항적인 10대 소녀가 아니었어요.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성인 여성이었죠. 연지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연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패션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연지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밝고 자신감이 넘쳤죠. 선생님, 늘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연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상담사로서 했던 일이 이렇게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기뻤죠. 연지는 자신이 디자인한 스카프를 선물로 주었어요. 아름다운 실크 스카프였는데 연한 파스텔 톤의 색상과 우아한 패턴이 인상적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이 금세 흘렀어요. 연지의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제가 상담사로서 일했던 시간들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연지를 만난 이야기를 전했더니 남편은 제가 했던 일이 정말 소중했나 보다며 기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동서는 더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연지는 멋진 성인으로 성장했죠. 다음 날 아침 시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에 언제 한번 또 오라며 동서가 새로 배운 요리가 있다고 했어요. 시동생은 동서가 많이 변했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지금은 정말 좋은 아내가 되었다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죠. 문득 다시 상담사로 돌아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신과 유산으로 잠시 쉬었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첫 출근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상담실에 들어서니 설레면서도 긴장됐어요. 첫 내담자는 사춘기 소녀였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연지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동서와 있었던 일도요.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그 경험들이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의미 있다는 것을. 동서가 저를 파출부로 소개했던 그 당황스러운 순간이 결국은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동서는 더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고 저는 다시 제가 사랑하는 일로 돌아오게 되었죠.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오늘 첫날 어땠어? 생각보다 좋았어. 다시 시작하길 잘한 것 같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